풀무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원래 제목을 저희가 드린 게 남북 통일과 미국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미국 전문가시라 주로 이제 우리는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그 미국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강의 내용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정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네. 제가 1982년 9월에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느낀 것은 미국이 참 넓고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 미국에서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할 때 주를 넘어가는 고속도로, 그 중앙 분리대를 하도 넓어갖고 제가 서울 한국 촌놈이 미국 가서 보니까 거기 중앙 분리대에다가 콩팥을 심어도 우리나라 사람 다 먹어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미국에 한번 잠깐 갔었고 작년에 2번 갔었는데 저런 생각, 미국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제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리 미국에서 오신 이민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이 이민, 유학, 많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남아연방을 가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몇천 명 있는데 중국 사람은 50만, 60만이 있어요. 남아연방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거기가 살기 좋습니다. 남아연방이 자연재해가 없어요. 그리고 물자, 금,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바다에 전복, 버섯, 미역 이런 것은 워낙 많아갖고 하지도 않고 되게 이제 여러분 해외 여행 가본 가이드가 많지 않죠? 한국 사람 가이드. 거기는 직업이 좋아갖고 직업이 많아갖고 가이드가 2개의 잡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 가이드 하면서 인테리어하고 가이드 하면서 음식하는 사람 많지만 이런 식으로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제가 굳이 남아연방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너무 흑인들이 있어서 무섭지 않냐.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느낀 점, 제가 미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미국에서 유학 등 성공하려면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니까 한해 선배님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다. 건강하면 좋고, 영어를 잘하면 좋고, 돈이 있으면 좋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건강은 좀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는데 11년 10주 동안 받았어요. 11년 10주 동안 하면서 정치학 박사 석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 미국에서 제가 가서 새롭게 느낀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영어를 잘 있으면 좋고 돈이 있지만 그거 다 없더라도 있더라도 거트 영어로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장점을 제가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미국의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비유되는 타락,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 그 말씀나 머니 스테이션.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 아침은 경품을 주죠. 거기는 돈으로 씁니다. 200불 보내기도 바로. 그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지만 루터의 기독교 사상과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에서는 낙타라고 하는 게 매듭이라면서요. 매듭이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그 켈빈의 예정설에 해갖고 부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켰다. 그런 게 막스 웨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전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발전된 것이죠. 성적 타락. 스와핑이라는 말 알죠? 스와핑이라는 말이 이제 경제에서는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거를 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달러가 우리가 일본 돈을 갖고 있고 일본이 한국 돈에서 바꾸는 그런 걸 스와핑이라는데, 자기가 부부가 또 애인이 파트너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느냐? 제가 아는 교포가 중산층 아파트 중장주택까지 사는데 어떤 옆집에서 돈을 편하게 스와핑하자 뭐 이렇게 제안이 왔다. 근데 거짓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나죠. 그래서 그런 마약 뭐 최근에 어떤 뭐 배우가 죽었다는 가수가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뭐 결국 마약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성적 타락, 마약,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메리칸 뷰티가 아니고 아메리칸 어글리죠. 미국의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거 단어법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뷰티라는 얘기했는데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이유고 결론은 가족입니다. 가족.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족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가족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가족으로 돌아온다. 가족이 제가 행복학도 가르치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만약 별대적으로 행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이 안정된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돈이 없어갖고 장사도 하고 남의 이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거 아시죠? 프리마켓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장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그 미국 일반 소매품이랄까요? 그 매상의 한 60~70%가 그 기간에 팔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선물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조그만 선물이 됩니다. 정택관 우리 학교 동문이 있는데 정택관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만 호떡깎이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 정도로 선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바쁘게 막 같이 장사를 하는데 부인이 화가 났어요. 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업셋됐냐? 화가 났냐?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바쁜 장사를 도와주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페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족의 개념이 틀린 것이죠. 그 미국의 식당에 보면 다 부부간이라도 책을 따로 쓰죠. 그렇죠? 네가 뭐 무슨 완탕 시켰으면 완탕 그렇게 따로 쓰죠.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이 뭐 반드시 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겠지만 그런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족 그런 거 개념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부익비 빈익빈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상당히 심화되니까 제일 크겠죠. 근데 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 미국이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수종자본주의로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필요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해갖고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고 이겨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미국의 아메리카니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항상 우리가 뛰어올라서 계층이나 소위 계급을 뛰어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아카데미상이 있죠. 오스카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비판적인 얘기, 늑대와 함께 춤을 이렇게 해갖고 아메리카 인디아나 많이 죽였다 그런 주제도 하지만 이 바닥에서 우리나라 말로 흙수저에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불평등하지만 누구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그런 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작품상을 줍니다. 뭐 물론 뭐 영화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단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 아메리칸 뷰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카데미 뭐 최다 노미네이트 됐었네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관해서 미국 정치, 미국에 관해서 국제 정치 뭐로 아까 말씀 행복학도 가르치는데 그때 교재형으로 만든 책입니다. 짧게 쓴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한 나라로 유지되고 발전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미국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니즘. 그러니까 아메리카니즘 하면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는 의미도 많이 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게 팍스가 PAX가 피스입니다. 그렇죠? 피스로서 큰 제국을 이뤘다는 것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그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것이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미국식 생활 방식이라는 뜻도 되지만 아메리카니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흑수저도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금수저 교육받고 조언받을 수 있고 저희 처갓집이 7형제입니다. 7형제인데 5형제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원래 우리 장인 우리 큰 처남의 장인이 이북서 오셨기 때문에 이북에 오신 분들은 남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많이 갑니다. 그런데 7형제 중에 5형제가 미국 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다 고생했을 건데 고생하지 않고 살아난다는가. 또 제 4천, 6천 형제도 한국에서 대학을 못 갔을 것 같은데도 가서 잘 살고. 그러니까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생각난 김에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이민의 차별이 심하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왜 뭐 특히 트럼프 같은 놈은 트럼프의 역이민 정책이라서 안티 이미그레이션 파리시라고 그런 게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특히 여성들이 싱글인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쉽게 비자를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생 또는 그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이제 애를 낳으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장모입니다. 장모. 그 다음에 시어머니, 애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 가고 그냥 한국말 하면 짱 박는 사람, 돈을 잡는 사람이 거의 80% 이상이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있다는 생각하고 트럼프를 얘기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에 투자이민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줄 겁니다. 미국에 투자이민 하려면 1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럼 미국이 힘들면 캐나다는 5억 내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캐나다 갔다가 다시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는 특히 5억을 내고서 5억을 그냥 맡겼다가 5년 후에 5억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국의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많이 진출해야겠다. 진짜 세상에는 할 일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나가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고 한번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기회의 나라다. 아메리카니즘이 그겁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감독한 영화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감독한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것이 30대 초반에 노처녀가 진짜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샌드위치 고기 덩어리를 갖고 와서 집에서 몰래 먹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꼰투를 하겠다고 해서 가갖고 라스베가스에서 이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마지막 결승전에 붙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편의 반칙에 의해서 이게 모서리에 갇혀하고
코마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클리트 이스트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 역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뤘다. 나는 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나오는 뭐 다른 영화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닥에서 이룬 사람도 꼰트라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세계 챔피언을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1,000,000 것이 그 아까 우리 그 친구랑 홍수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개런티가 $1,000,000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이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 미국의 건국 초기의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놀란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보수, 진보, 무슨 당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막 싸웠습니다. 연방주의는 페더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반연방주의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연방주의라는 것은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다. 연방주의가 있어도 연방정부가 강력해야 된다. 대통령도 필요하다는 거고, 반연방주의는 우리가 영국이 싫어갖고 이민을 왔고 경제적 이유로 이민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국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된 게 몇 년이에요? 1492년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해가 몇 년이에요? 1716년이에요. 거의 200년 동안 뭐 했어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싫어서 왔고 또 영국의 식민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대가리 두냐 우두머리 두냐 싫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반연반주의적인 그냥 13개 주라가 독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개 주가 뭉쳐서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독립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메사추세츠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히 연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미국 헌법 연방주의에서 연방정부를 두고 대통령은 그런 거로 헌법을 만들기 전에 연합규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느슨한 행태를 하려다가 너무 혼동이 됐어요. 혼란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배우신 분 알겠지만 헌법 연방정부 정방주의 대통령을 만드는 거로 바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연합규약으로서 컨페데레이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돼갖고 헌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역사적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미국 정치 공부하면서 놀라는 것이 그렇게 뭐 페데레이션, 컨페데레이션, 연방정부가 중요하다. 아니다. 주정부가 중요하고 개인정부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교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딱 해갖고 그 사람이 추대되고 그 사람이 적당할 때 물러나면서 영국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방주의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토마스 제퍼슨처럼 반연방주의 하는 사람도 대통령하고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를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주의에서 헌법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만들고서 바로 한 몇 년, 3, 4년 후에 바로 수정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 반연방주의 주정부의 권력이 강화해야 된다 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해갖고 바로 넣어갖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같이 나간 겁니다. 난 그것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처음에 깨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우리가 쓰리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수정헌법 1조의 표현에 대해 언론에 대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정헌법 그러면 헌법을 수정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헌법을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정헌법 무엇이냐? 헌법에 필요한 것은 추가 1조, 추가 2조, 추가 2조, 추가 3조가 수정헌법입니다. 어멘드먼트라는데 우리가 수정헌법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추가 필요한 걸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반영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나왔고 수정헌법 1조 걔네들이 중요한 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거 중요하니까 그 수정헌법 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연방주의로서 헌법을 출발했지만 수정헌법 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 그 수정헌법 2조인가 3조에 그게 있는데 여기 총기 난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막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물론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국이 넓은데 뭐 애리조나 그런 데가 보면 큰 벌판에 집이 있는데 건물 하나 있으면 누가 와서 할 수 없게 총을 갖고 있죠. 농담으로 그럽니다. 누가 와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쏴갖고 바깥에 현관 앞에 쐈으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안 해도 된다. 그 사람이 침입했다고 한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기를 갖게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수정헌법 2조과 3조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 연방정부는 아임드포스 군대를 갖고 있지만 주정부도 밀리시아 민병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밀리시아 우리가 밀리시아를 민병대라고 하는데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거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군대고 나머지 주정부 정당도 군대가 갖고 있죠. 개인 갖고 있는 거를 밀리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그렇게 민병대를 갖고 주정부도 민병대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개인도 개인의 재산과 자기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헌법에 수정헌법 2조과 3조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쉽게 안 바꾸죠. 쉽게. 어떤 사람이 레이건을 쏠라 그러다가 레이건을 사봤고 레이건의 보좌관인 브래드 비모라는 사람이 다쳤을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바꿉니다. 조금. 물론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이 다수결에 의해서 머저리테리아니즘 다수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꼭 다원주의적인 그런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의견이 있어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것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총기를 더 강력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사람들 다수가 있지만 그 사람 침묵하는 다수다 이거죠. 근데 총기 소지협회, 총기를 갖고 있는 총기 생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로비하고 해서 커지는 그런 면도 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수정헌법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헌법을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을 넣습니다. 미국이 왜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느냐? 미국은 200년의 민주주의 역사지만 역사적으로는 짧습니다. 그래서 전통 뭐 이런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목사님?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걸 내세우지만 미국에서 제일 내세우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컨스티튜션이 미국을 이끄는 지주입니다. 미국을 건설한 사람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법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연방주의와 반정부에게 싸웠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교대로 잘 하는 거 보고서 미국이 첫 번째 서바이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지금 얘기한 것을 잘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잘 얼마나 무서운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레디 프린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도색 잡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있고 이 사람이 이 영화에 잠깐 출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색 잡지를 하지만 자기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하버드 출신 변호사가 붙어갖고 대법원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미국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뉴스가 있고 미국이 발전한 것이다. 뭐 그런 걸 강조한 영화입니다. 실화죠.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나로 계속 뭉치게 된 것이 이제 아까 13개 주가 처음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13개 주에는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습니다. 작은 주는 주가 한 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큰 주는 인구 한 명이 한 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이해가 되지만 제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라지 고교연합에서 학교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학교 회원수는 적지만 뭐 참여하는 고등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에 한 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회원이 많이 참가하고 회비를 많이 낸 그 사람들이 많이 줘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거가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원을 만들고 인구로 그러니까 인구 큰 주가 유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있는 주 단위로서 2명씩 똑같이 하자. 이게 상원이죠. 상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네티컷 컴프로마이즈라서 그랜드 컴프로마이즈라고 합의를 본 거. 그것이 또 미국이 쪼개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11월 달에 있으면 미국 선거가 있죠. 선거가. 근데 미국 선거가 선거인단에 뽑죠. 선거인단인데 사실 뭐 직접 선거라는 얘기 들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뭐 영국 뭐 식민지 총독 싫어서 우리가 연방정부 두지 말자 했다가 너무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민중들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하지만 상원의원, 주지사, 대통령은 다 간접 선거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 처음에는 간접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직접 선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를 하고 하원의원 주지사는 나중에 직접 선거 바뀌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직접 선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원의원만 직접 선거를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그러니까 하원은 좀 뭐 많고 사람이 300명이면 되고 상원은 몇 명이니까 100명이죠. 100명이니까 이 사람들 상원은 좀 보수적인 집단으로서 변화에 이게 다 빨리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을 만들자. 그래서 임기가 몇 년이죠? 6년입니다. 3년마다 하나씩 바꿉니다. 하원은 2년 만에 해서 이것은 2년마다 바꾸자. 그래갖고 여기는 하원은 좀 더 진보적인 미국말로 진보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상원은 보수적인 집단인데 거꾸로 됐어요. 하원이 2년마다 하다 보니까 2년이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재선거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됐던 사람이 10선, 12선 해야지 국회 커미티, 밑에 서브 커미티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원이 보수적인 집단이 되고 상원은 주가 큰 주도 있으니까 거기를 선거 운동하기도 힘드니까 거기는 오히려 바뀌고 좀 더 진보적인 리버럴한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제도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하원 임기가 2년인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된 것은 그거를 안 바꿔요. 쉽사리 안 바꾸는 것이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전통 뭐 역사적인 그런 컴플렉스랄까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지역 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연합되어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전쟁 이 미국이 남북 전쟁에서 깨졌으면 미국이 무슨 불로 가려졌겠죠. 이게 남북 전쟁 그린 링컨을 그린 최근의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링컨이 뭐 우리가 링컨의 인간적인 면, 어떻게 보면 뭐 독재적인 면, 뭐 그런 면도 많이 얘기하지만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병사를 좀 더 남북전쟁에 흑인을 해방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이 좀 더 죽지도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게 역사적 사명이다 하고 그 수정헌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연장시키면 자기 사병들이 죽습니다. 사기도 칩니다. 그 남군이 와서 협상하러 워싱턴에 왔다 안 왔다 그랬더니 너 링컨 뭐 사인해라 안 왔다. 사실은 안 온 게 아니고 배는 부두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사기를 쳐가면서도 어떻게든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링컨의 노력을 보면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진보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는 사회 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는 시각이 자유주의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 저절로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에서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고, 진보주의는 반대입니다. 아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가 가만히 놔두면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진보주의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항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이 한쪽에 쏠린다. 그래서 보이진 않는 손에서 저절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입을 해갖고 그거를 불평등, 불균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 고생하고 있는데,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분야, 교육, 의료, 철도 이런 거는 가능하면 국가나 국가나 공공단체, 공공기관에다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불평등이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싸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시원찮아도 가난한 겁니다. 진보주의에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 사회 제도나 규범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생각은 두 가지 달라져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념형은 그렇게 생각이 이론이 있지만 사실상엔 그 중간에 나타난다는 것이 혼합형이라는 것, 막스 웨버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 수용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아까 이 자유주의적 시각 자본주의, 진보주의 시각 사회주의가 합쳐갖고 자본주의가 우선시 되면서 자본주의를 한 것이죠. 자본주의가 서바이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 자본주의가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인 정책, 뭐 사회보장 정책, 그다음에 국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것이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나 생각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히려 그걸 잘 받아들여갖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좌파, 진보, 보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미국적인 리버럴 컨서베티브, 진보냐 보수냐는 것은 특히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정책적인 겁니다. 정책적인 리버럴, 진보는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들여갖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고, 보수는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기 실화입니다. 실화. 신데렐라 맨인 것인데, 이 신데렐라 맨이 전설적인 꼰트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1930년대 그 세계 대공황을 겪는 거가 나옵니다. 그 세계 대공황을 겪을 때 하도 힘들어갖고 센트럴 파크의 후버 빌리지라고 해서 난민촌도 생기고 거기서 뭐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되게 지루해요. 인간의 실화가 더 지루합니다. 픽션은 재밌게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면 세계 대공황 시대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화주의란 말을 많이 쓰이는데, 공화주의가 사회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국이 물론 존 로크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 제가 수정헌법 제1호 자유라는 얘기가 미국 전역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 말로 맨 땅에 와서 제가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유주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와 같이 했다든가, 이렇게 뭐 남북전쟁 이겨냈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계 대공황 시대라든가 공화주의적인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주의 갖고만 했으면 안 됐고 공화주의적인 거 갖고 성공했다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치 심리학인가 사회 심리학을 정치학 심리학인가 사회 심리학 책을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출세, 개인이 돈을 벌고 직업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이 미국을 버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을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화주의적인 바탕이고, 그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타협과 발전을 이룬 것이다 봅니다. 이 가브리엘 알몬드와 시드니 버바라는 사람이 시비컬처란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시민 참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시비컬처. 그러고 보면 미국이 자유 뭐 참여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대승 참여가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것은 참여형뿐만 아니라 어떤 영국식, 일본식 어떤 뭐 인폰 군주주의 그런 문화가 같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미국의 시민 문화, 정치 문화를 얘기하는 책에 더 참여형이 많을수록 좋다 하지 않고 이것이 같이 합해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옥시덴탈리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오리엔탈리즘.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고 잘못 이해하고 편견을 가는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해도 장님이 토끼를 보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는 다르게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뭐 할리우드, 뉴욕, 그런 LA 그런 화려한 문화 그런 거 총기 사건 뭐 이런 그런 거를 보면서 미국이 전체인 것처럼 아는 거 맞죠. 그렇게 미국을 꼭